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 울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떼드릴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 매출이 장난 아니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피카 종목은 비즈니스 온입니다. 비즈니스 온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기업에서 빅데이터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라는 SK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하단에서의 반등 후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회복할 만한 회사, 많이 회복을 했지만 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 빅데이터를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다양한 회사가 있겠지만 비즈니스 온이 있다. 왜 그냐?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약, 스마트 계약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데이터화가 쌓인다는 거죠.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은 바로 비즈니스 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추세 구간은 여기서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디스카운트 구간은 할인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를 닫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저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다 돌파하고 내려올 때는 손절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할인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죠.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하단에서의 반등 후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 파란색 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 부분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빨간 거를 맞고 내려오다가 최고가가 24,750원이죠. 거기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다가 하단에 닫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고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고점에 생각하기보다는 우상향을 위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단 추세만 뚫지 않으면 이 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온 SK의 윤혁진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요. 예상 매출액은 32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95억 원이다. 자, 최근 4년 동안 4년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익 성장의 정체였지만 21년부터 합병 시너지와 자회사 연결 실적 반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다시 시작할 것으로 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는 거고, 자, 이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라는 겁니다. 스마트비를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녔을 때 스마트비를 이용했었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거의 쓸 일은 없었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 역발행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끔 저한테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총무팀에 자원운용팀이나 총무팀에 넘어가야 하는데 가끔 저한테 날라온 거 보면 다 웬만한 것들은 스마트 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고 월 평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량이 430만 건이 확보됐다는 거죠. 야,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어카운트 솔루션이나 전자계약, 빅데이터 기존 사업에 다 접목을 하겠다라는 거죠. 각 산업의 실시간 거래,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전자세금 계산 위주 사업에서 성장성을 확보한다는데, 단순히 전자세금 계산 위주로만 뭔가를 확보를 할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현재 어떤 산업이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뭔가 거래량이 많아졌으니 향후에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종목이 아니면 이런 산업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전자생명에서 이것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0만 기업 포털 고객과 1,500여 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전자문서 및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쓰고 있어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1위 업체입니다. 전자계약, 비대면 계약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세요. 제가 딱 한 번 써본 것 같은데, 네, 딱 한 번 써본 것 같아요. 스마트 비일 사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카카오톡에서도 전자계약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스마트 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RPA라고 해서 로봇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제 단순한 작업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필터링도 어떻게 보면 RPA의 하나일 수도 있죠. 이런 그 로봇 자동화, 문서 자동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면 한 10시간, 뭐 9시간, 뭐좀 8, 5시간 걸리는 일을 RPA가 하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단순 작업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로봇이 로봇한테 맡기면 금방 끝난다는 거죠. 되게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을 시키려면 패턴이 명확하게 뭔가 있어야 하고 학습을 좀 많이 좀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RM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처 리스크 관리 서비스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나 세금 계산서 역발행, 뭐 발행, 거래 이런 ERP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거나 이러면 부도가 나겠죠. 채권이 부도가 나면 좀 해당 기업에게는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 리스크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잠재적 위험성을 빠르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 일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나오죠. BI 솔루션에서 타블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조직 역량을 높이세요. 딸랑 이렇게만 나왔는데 태블로라고 하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확보된 여러 가지의 뭐 금융 데이터를 이제 돈 좀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응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제약이나 의료 쪽에 세금 계산서 거래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한 약에 대해서 무슨 어떠한 거래를 했다거나 그런 각종 데이터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 계약서에 따라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전체 계약서나 특히 세금 계산서는 웬만한 항목들이 다 적혀져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조만간 뭔가 이제 서비스들 아니면 이제 약을 뭐 만들다거나 물건을 만들겠구나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더 원하는지 미리 이제 기업에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은 소매품을 더 나간다든지 출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 서비스를 기업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 줄 것이라는 그런 빅데이터 서비스를 좀 비즈니스 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트를 보면요. 사업 부문 스마트 빌, 전자계약, 빅데이터, 웹플랫폼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웹플랫폼 서비스는 광고입니다. 뭐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이나 뭐 포털 배너 광고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빌과 빅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개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벌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13기에서는 69% 스마트 빌이 69% 거의 70%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25%였는데 15기로 오면서 그 비중이 점차 좀 나뉘고 있다. 빅데이터가 41%를 좀 차지하고 있고 매출의 비중이 그리고 이제 스마트 빌이 이제 52%를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돈 잘 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돈은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돈을 벌겠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누군가는 이제 창업을 더 할 것이고 이제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거래처를 확보를 위한 다 중간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 스마트 빚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하반기 경기 회복, 결국은 각종 전자 세금 계산서와 매입 통합 관리, 전자계약 등 수요 증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 서비스 제공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코멘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요. 주가는 원래 펀더멘탈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호재나 공시 뉴스를 맞이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리얼 옵션 가치의 반영이 시작이 되는데 주가는 계단식에 상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원래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항상 옳다입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문 기업에서 빅데이터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라는 SKT 리포트 나왔고 주가 추세상 하단에서의 반등 후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